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말이죠. 심평 변호사가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에다가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나 좀 나갈 테니까 전당대회 늦춰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뉴스가 많이 되고 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지금 출마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오늘이 원래 마감이었습니다. 3일 날 이제 경선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9일로 늦춰버렸어요. 또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지금 출마 문제가 뭐 생겨버렸고 이런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어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철규 의원 출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많이 피력하긴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이철규 의원이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저도 이철규는 잘 알고 뭐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거 뭐 잘 알지만, 그러나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또 사무총장 했을 때 사퇴를 했고 그 이후 또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뭐 누구 원인을 따지든 간에 그거에 대한 결과적 책임 문제도 또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철규 의원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다 눈치 보고 또 안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꼬여버리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좀 이번에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또 저는 생각 들어요.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네. 이게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뭐가 아닌가 싶은데, 윤 대통령께서요 최근 그 대통령실 용산 참모들에게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뭐 혹시라도 관여하는 듯한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오해를 살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뭐냐면은 이철규 의원은 출마 의지가 있는 것처럼 피력했어요. 뭐 꼭 뭐 나를 뭐 필요로 하면 마다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마 의사를 피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게 뭐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뜻이다. 그게 윤심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다른 주자들이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 또 국회를, 이번 국회가 꽤 어렵습니다. 22대 국회가 아마 초반에 들면 저쪽에서 의석수를 앞세워서 당장 일단 총리 인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아마 장관들이 일부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죠. 또 특검법 지금 그거 아마 지금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2호가 오면 지금 108석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단일 대우로 우리가 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특검은 지금 현재 그 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요, 조사하면 할수록 혐의가 안 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수사 뭐 정확히 하면요. 네. 그 우리가 저 어벤져스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때 바뀐 군사법원법, 네. 거기에 따르면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뭐 어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로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그냥 본인이 수사를 해서 그거를 8명인가요? 7명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관리관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불법이다.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한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위법을 한 것 자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리에 맞게끔 네. 수사 자료를 재정비해서 네.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오히려 저는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영장 친다 어쩐다 막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소환 수사가 많을수록 그냥 참고인이다, 뭐 영장 안 친다 이런 걸로 가버렸어요. 왜냐? 보니까 아니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막 몰아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들이 좀 잘못하셔서 굉장히 이 선동을 하는데 좋은 효과예요. 아, 왜 최상병이 죽었는데 왜 상무 책임질라니까 그걸 못하게 하나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 그러니까 사망 사건의 경우에 아예 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걸 주질 않았어요. 수사권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사를 군이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했던 거거든요. 초동 조사 사실관계만 파악해갖고 그거를 이제 민간 경찰에 이첩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최상병 특검법에도 좀 독소 조항이 있어요. 네. 그 특별 검사를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단 네네,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중립적인 인사가 좀 만약에 그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수정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공수처 수사 좀 진척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요. 네. 오히려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우리가 피하니까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글쎄요.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프레임이 짜여지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바꾸고 해서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아마 뭐 사실관계 드러나면 봐라 지금 이 완전히 거짓 선동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이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감성에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이거 아무리 그렇지만 이 해병대 진짜 그 젊은 장병들이 죽었는데 왜 이럴 수 있냐 이런 선동에 지금 다 어떤 이 가슴 속에 그것 때문에 된 건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 특별조사의 구성을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서 9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해서 내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안건이 많고 네. 뭐 최상병 특검법도요. 이런 식의 뭐 접근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평 변호사 자꾸 이렇게 지금 뭐 본인 무슨 뭐 누가 들었다 전원으로 뭐 하는데 이거 진짜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듣지 않으면 말씀을 하지를 마세요. 지금 뭐 아니 정치권의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생산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 정말 확인되지 않는 거. 뭐 관계자라고 들었다. 그런 사람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한번 뭐 사실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당에다가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문제가 더 키워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자기가 확인한 거 아니면 말씀을 하지를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커집니다. 아니 이분은 변호사면 변호사 업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지. 잘 모르는 정치판에 왜 자꾸만 그냥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좀 고민 중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는 6월 말 7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건 이번 이제 지금 황우여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 비대위원장 구성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 구성. 네, 비대위 구성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나 예.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불출마로 기울 것 같다 이런 그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그 배현진 의원이 그 SNS 올린 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선 이상 그 의원들이 좀 적극 좀 나서라. 네. 적극 좀 나서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남 자민련이 됐다 이런 자조적인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니 영남 출신 그 의원들이야 그분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근데 당선됐으니까 영남 출신 의원이라고 했고 괜히 뭐 우리가 나서면 뭐 한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이 당을 제대로 재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비전과 전략과 이런 게 있으면요.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워낙 이제 지도부를 영남 출신 일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도권 뭐 충청권 이런 데 인물난이어서 그런데 저는 요번에는 뭐 출신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 당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놓고 원내대표 선거도 이루어지고 전당대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